초창기 요피는 개구장스러운 컨셉으로 등장했는데요. 사실 요피는 굉장히 무섭고 강한 캐릭터입니다. 요피의 부하 중 한 명이었던 라임이 기가 소속 플레이어를 죽이니까 한건수가 외교단을 꾸려서 요피랜드에 찾아갔는데요. 한건수도 요피랜드 안에서는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박 부장이 요피랜드 NPC를 죽이려고 했을 때 택이 NPC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기가 전체와 싸울 기세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요피는 한건수조차 상대하기 까다로운 실력자라고 볼 수 있었고요. 박 부장 같은 B급 랭커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포스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악몽전쟁 이후 루시드 어드벤처에서는 기가와 연합국의 대립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요피는 이 동부연합국의 수장이었고요. 한건수는 한성홍의 둘째 아들이었으니 어떻게 보면 한건수가 요피의 눈치를 보는 건 당연한 설정이었습니다. 이후 요피는 실제로 한성홍과 대면했는데요. 기가 황제였던 한성홍한테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갑자기 신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이 둘의 대결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신 한건제의 말에 따르면 요피와 한성홍이 붙으면 세계가 박살날 정도로 요피는 루시드 어드벤처 최강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었죠. 물론 요피가 완전히 최강이었던 건 아닌데요. 요피와 연랩 전사와의 일화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요피는 연랩 전사의 당당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연랩 전사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연랩 전사의 싸가지 없는 모습을 보고 택이 열받아서 연랩 전사와 싸우려고 했는데요. 요피는 연랩 전사의 결계 스킬을 보고 상대하기 까다롭다고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천하의 요피도 랭킹 1위 시절 연랩 전사는 상대하기 까다롭다고 볼 수 있었고요. 요피가 나이트메어 플레이를 떡바르면서 확실히 일반 플레이어들보다 훨씬 강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동안 요피가 아끼고 있던 필살기는 고작 창세신 한건제를 소환해서 신과 제로를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요피의 바람대로 제로와 신들이 죽어서 진정한 인간 중심의 세상을 이룩한 건 사실이었는데요. 이건 요피 개인의 힘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요피가 제로나 신보다 강하다고 판단할 순 없었고요. 이 대결로 인해 요피도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예전의 기량을 뽐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풍겼습니다. 물론 일반 플레이어가 신들의 전투 속에서 배려를 쳐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는 건 요피의 실력이 탈인간급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투기 대회가 끝난 뒤에도 요피는 계속 죽어가고 있다고 나오면서 전성기 때의 폼을 되찾는 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요피랜드는 요피의 동료들이 도와줘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요피랜드의 2인자로 아키라가 있습니다. 아키라는 다크를 가지고 놀았을 뿐만 아니라 연랩 전사도 상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장군으로는 택이 있습니다. 택은 기가 소속 장비와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장비의 창에 찔린 상태에서도 무식하게 밀어붙여서 장비를 당황시키기도 했고요. 관우도 택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택이 마법 공격에 약한 건 사실이지만 무트에서만큼은 삼국지한테도 밀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라임은 레벨 100 NPC고요. 푸우푸는 다크와 같은 흑마법사입니다. 마스터는 아니지만 4차 전지까지 마친 흑마법사 중에선 네임드에 속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악몽한테 당하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크일행의 도움으로 악몽을 처치할 수 있었지만 육신을 사용할 수 없어서 소멸되기 일보 직전이었죠. 이때 마침 요피가 푸우푸가 있는 곳으로 도착했는데요. 푸우푸한테 새로운 몸을 선물해줘서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NPC는 일반 플레이어들과는 달리 한번 죽으면 끝이라서 라임이나 푸우푸는 전력상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면 되고요. 실질적인 요피랜드의 실세는 플레이어 아키라와 택이라고 봐도 우아합니다.